안녕하세요. 생소한 장외 주식 여러분 함께 알아가고 또 투자의 지혜 보다 더 키워가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생방송으로 펼쳐지는 이 목요일 5시 30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소영주 소장님과 함께 장외 주식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볼게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소영주 소장입니다. 주식시장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장외 주식시장은 더더욱 어렵지만 그래도 일반 개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한 주였습니다. 힘들지만 그 속에 희망이 있는 이 장외 주식을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희망을 어떻게 또 발견할 수 있고 그 희망을 무럭무럭 키워내서 수익으로 화답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딱 그 생각 하나 가지고 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펼쳐지고 있는 이슈들 놓칠 수 없겠는데요. 하나씩 볼게요. 외국인이 좀 5월 동안에는 그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최근 구간은 좀 나가고 있긴 한데 5월 구간은 좀 많이 들어왔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비상장 시장에 있어서도 좀 무럭무럭 낙수 효과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특히 북미 자금들이 이 아시아 지역으로 많이 유출됐죠. 특히 한국 지역의 5월 최대 한 기본적으로 한 14조 한 2천억 정도가 이 증권 주식 시장에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상장 주식 시장이 어렵지만 그래도 이 VC 중심으로 시장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의 포인트가 2,500폰 선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물밑에서 본다면 외국인들의 자금도 역대 최대인 14조 2천억을 투자한 오후를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끝없이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희망이 숨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잘 나올 수 있는 그 때를 우리도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토스로 넘어갈게요. 비바 리퍼블리카 저희 늘 시세 체크를 해주시곤 하셨는데 최근에 좀 적자가 이어지다 보니까 자금 조달에 애를 쓰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토스 하면 데카콘이었습니다. 10조 이상의 기업까지 평가를 받았던 기업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업들이 현재 지금 2조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어떻게 보면 전년 대비라든가 전년도 대비해서 한 4분의 1 토막난 상태지만 현재 지금 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특히 자금을 유입할 때 들어가는 이자 비용들이 가중되면서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내부에서는 인센티브의 자본까지 일어나면서 토스가 어렵게 힘겹게 현재 시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MZ세대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고 있는 이 토스, 이 회사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기회는 양질의 자금들을 지속적으로 유입하면서 좀 더 양질의 서비스들이 이어진다면 또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토스 워낙 또 MZ세대 중심으로 굉장한 돌풍 서비스를 만들어내긴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흐름, 기세를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지켜보면 좋겠고요. 이어서 알짜 비상장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로 명인제약인데요. 어우, 대단하죠. 예, 기업 가치가 5,600을 평가하면 회사 주당 한 5만 원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IPO를 준비한다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IPO 자금도 필요 없을 정도로 현금 유동성 자금이 정말 튼튼한 회사가 바로 이 명인제약입니다. 이 명인제약이 IPO 시장에 들어온다면 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현금의 유동성 자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의 가장 알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대규모 자금 조달이 없어도 이미 영업 창출 그 현금 능력이 풍부하다 보니까 알짜 비상장사로 꼽혀 있구나라는 이 기업 가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3조 대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대여 얘기에 많은 분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이네요. 네, 그리고 올해 상장되는 기업 중 가장 큰 기업입니다. 올해 상장되는 기업 중 가장 큰 규모의 회사다. 서울보증보험이 드디어 IPO 출사표를 선언했습니다. 상장 ABC를 신청한 상태에서
공적 자금 회수의 목적이 있겠죠. 그러나 서울 보증보험 같은 회사들이 시장을 리더한다면 네. 그 뒤를 이어가는 공무주 시장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서울 보증보험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서울 보증보험이 시장에서 선전하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워낙 또 대여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한 몸에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또 피드백이 시장에서 나오게 될지도 저희도 함께 지켜볼게요. 이번에는 우리 특례상장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특례상장의 요건들이 있는데 그 요건을 좀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이 생겼다고요? 그렇습니다. 요즘 솔직히 비상장 주식, 장외 주식, 특히 벤처기업들 대단히 어렵습니다. 상장의 문턱이 낮아질수록 이들의 상장 진입이 수월하기 네. 때문에 전략적 기술 기업들, 특히 특례상 요건을 낮춘다면 벤처 투자하는 이 혹한기 시장의 가장 큰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특례 상장의 문턱을 낮추면 여러 기업들이 상장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특례 상장 요건들이 좀 낮아지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아마 올 7월 중으로 이 개선안이 발표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개선안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해 보면서 활기가 튈 수 있을지까지 기대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추가적으로 많이 뉴스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자, 그렇다면 또 대표적인 가상화폐 관련 기업이 비상장 기업에 또 속해 있는지라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의 4월 이후 처음으로 있잖아요. 3만 달러를 돌파했고 우리 김치코인님 비트코인도 오늘 4천만을 돌파했습니다. 네. 지금 오랜만에 비트코인 시장이 활짝 웃는 한 주였습니다. 비트코인을 운영하고 있는 업비트, 빗썸 이 두 회사의 주식도 거의 업비트 10만 원 선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8만 원까지 무너졌던 주식이 9만 원 선을 회복했고요. 빗썸 주식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가상자산 시장에 있기 때문에 특히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와 이 빗썸의 주가는 가상자산의 주가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연동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가격이 직접적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과 또 가상자산 관련 기업의 이 비상장 기업에서도 조금씩 흐름을 같이 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또 잠시 후 시세 체크 때 돌아보면 좋을 것 같고, 자, APR을 지난주에 저희가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뷰티 디바이스라든지 화장품, 의류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몸값 수직 상승. 그렇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는 1조 원 이상으로 투자를 받았습니다. 1조 원은 유니콘 기업에 등재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큼 이 시장에서 정말 오랜만에 이 뷰티 테크 기업이 선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메디키브와 널디라는 의료 제품까지 같이 아우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APR은 뷰티 패션 분야의 미디어 커머스를 넘어 뷰티 테크 기업으로서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올 하반기에 상장되기 때문에 이 공모주 시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APR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니콘 등극. 자, 과연 어떤 비결이 있었지? 그렇다면 최근의 시장 반응은 어떻지? 이런 식으로 지금 기업들이 트렌드가 되는 게 무엇인지 공부하는 시간 또 따로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시세를 하나씩 보면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기업부터 볼까요? 우리가 LG CNS를 볼 필요가 있겠죠. LG 상장되는 LG의 자회사입니다. LG CNS가 상장된다면 LG의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된 LG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LG CNS의 상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LG CNS가 67,500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장되어 있는 삼성 SDS, SI 업체도 비교한다면 지금 가격도 고평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 관점 투자 필요하겠습니다. 이 두나무죠. 93,500원인데 오늘 하반기 3시 넘어서 10만 원까지 지금 찍었습니다. 가상자산 플랫폼 시장의 넘버 원입니다. 이 두나무가 2022년도 영업이익률 탑을 달렸습니다. 기본적으로 100만 원어치 물건을 팔면 65만 원을 남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크래프톤이
100만 원을 팔면 한 40만 원을 남겼습니다. 이 크래프톤보다 더 높은, 이 게임에서보다 더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게 바로 이 두나무입니다. 100만 원을 팔면 65만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기업으로서 지금 현재적 가치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두나무가 기본적으로 비상장 주식, 이 장외 주식 시장에서는 거의 50만 원에서 60만 원대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만 원대, 이 10만 원대 가격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의 미래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빗성코리아 액면가 5천 원짜리입니다. 이 두나무가 액면가 100원짜리 주식인데 비해서 빗성코리아가 지금 액면가 5천 원짜리가 8만 3천 원이 있다면 정말로 저평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빗성코리아도 최고가 80만 원까지 올라갔던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 빗성코리아가 기본적으로 법적인 문제라든가 최대 주주 간의 갈등 문제라든가 이런 것만 해결된다면 두나무 못지않게 현재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빗성코리아 이 두 주식은 가상자산 시장과 연동해서 늘 관심 있는 주식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VR 스튜디오 5,450원입니다. 그러나 메타버스의 선도기업이죠. 이 5,450원은 현재 실거래 가격은 아닙니다. 단주 거래로 가격이 결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식의 가격으로 결정되는 가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VR 스튜디오의 미래성은 바로 메타와 게임에 있습니다. 이 두 게임과 이 메타 쪽을 양쪽으로 향하고 있지만 상당히 좋은 인력들을 확보한 기업이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바 리퍼블릭 가족 4만 3천 원까지 와 있습니다. 신차 플랫폼 시장이지만 비바 리퍼블릭 앞서 말한 대로 토스입니다. 이 토스가 영업 적자가 어떻게든지 줄일 필요가 있겠고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새롭게 사업력에 진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MZ 세대에게 가장 많이 이용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놀자 48,600원인데 여름 수요가 늘면서 특히 여름 성수기 휴가철이 시작되면 5만 원을 넘어갈 주식입니다. 야놀자 주식이 계속해서 시장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야놀자 주식은 언제든지 국내보다는 해외 상장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 야놀자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행 관련 쪽에서는 현재 독보적인 이익으로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뱅크입니다. 9,000원입니다. 이 9,000원이라는 것은 이 8,000원 선까지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넷 뱅킹 관련주 요즘 힘듭니다. 그만큼 금리 인상 시대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태에서 이 K뱅크도 올 상장을 하지 못하고 아마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내년으로 넘어가면 더더욱 힘든 시장이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매도세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K뱅크, 인터넷뱅킹 관련주는 상장되어 있는 카카오뱅크와 연동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를 넘어서 우리가 현대오일뱅크죠. 변동 없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상장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상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현대오일뱅크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증권금융이죠. 우리가 배당주라고 표현합니다. 이 9,000원 선과 8,000원 선, 또 10,000원 선까지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증권금융은 배당주로서 매년 배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의 안전성 투자의 주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켓 컬리죠. 컬리가 2만 원 선에 턱걸이를 했습니다. 컬리가 나름대로 올 상반기에 상장을 연기하고 새롭게 뷰티컬리라든가 페이라든가 여러 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컬리 시장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새롭게 진출한 파이프라인들이 선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2024년 상반기에 상장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뷰티컬리에 관심 있게 그 수익이 어떻게 나오는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오아시스 또 밀렸습니다. 12,800원까지 밀렸습니다. 오아시스 또한 마찬가지로 이커머스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흑자를 내는 기업이지만 마케팅 부분이라는 파이 부분에서는 이 컬리에 상당히 뒤져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컬리와 오아시스를 선택한다면 개인적으로 컬리를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SK에코프렌트 74,900원입니다. 이 주식도 올 하반기에 현재 KOTC 시장에 있는 주식이 코스닥이나 거래소에 상장될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요즘 주식이 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SK에코프렌트, KOTC 주식시장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디프렌드 4,590원입니다. 이 바디프렌드 현재 구입한 고객은 거의 10% 가까이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매년 10% 이상의 배당을 하고 있는데 현재 4,590원 정말 저평가돼 있다. 올 하반기 바디프렌드가 새로운 제품들을 속속 출시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바디프렌드 가격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에 주식을 구입한다면 거의 400원 가까이 배당 주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PR이죠. 12만 1,000원입니다. 이 주식은 앞서 말한 대로 현재 유니콘 기업에 등재되면서 상당히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세 체킹해 봤습니다. 정리해 보니까 투심이 조금 살아나는 부분도 없잖아 있었기 때문에 시세 늘 매주마다 함께 보시면서 기회 기업들은 꼭 따로 메모를 해 두셔도 좋겠다 판단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장외 주식 관련해서 궁금한 점 Q&A 시간으로 넘어가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 궁금증 있으시면요. 지금 이 시간에 소영주 소장님께서 직접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 도와주고 계십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 굉장히 활발하게 열려져 있고 여기에 질문 남겨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 통해서 남겨주셔도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올라온 질문부터 확인할게요. 워낙 요즘 IPO가 좀 뜨겁다 보니 공모주 관련해서 질문이 들어왔는데 공모가 산정 과정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법, 규정, 어떻게 공모가가 산정이 될까요? 법이나 규정은 특별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동종업종을 비교하겠죠. 네. 상장돼 있는 동종업종을 비교해서 평가해서 가격을 공모가를 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로 LG CNS가 상장된다면 상장돼 있는 삼성 SDS와 비교를 하겠죠. 이렇게 동종업종과 비교해서 공모가를 산정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진짜 뭐 컬리에게는 오아시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동종업계 간의 기업 가치, 사이즈 비교를 통해서 산출이 좀 된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 이어갑니다. 요즘 따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상장만 한다 하면은 기사에서 따상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뜻일까요? 근데 시초가의 공모가의 2배, 거기에 또 상한가 30%를 치는 게 바로 따상입니다. 네. 그런 기업들이 요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모주 시장이 그래도 살아난다 이렇게 보이고 있지만 이 따상가는 종목을 하늘의 별따기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따상을 간다면 어떻게 그날의 큰 행운을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때 공모하신 분들은 또 쾌재를 부를 수 있는 날이 되기도 하죠. 따상은 첫날에 기대가 많이 모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 질문 열어봅니다. 상장 폐지나 거래가 정지된 종목은 어떻게 거래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거래소 코스닥에서 상장 폐지된 종목들이 이 장외주식 시장에 거래가 되고 그쵸.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38 커뮤니케이션 또는 증거프로트 비상장 이런 곳에 특히 이제 38 커뮤니케이션에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플랫폼 통해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영역에서 매수 매도 가능하다라는 점 챙겨봅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열어볼게요. 자, 매수하고 싶은 장외 종목이 있는데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계속 분할 매수로 모아가는 방법 어떨지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물량이 나오는 가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가격을 쫓아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대 매수를 한 상태에서 기다리면서 물량을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네네. 너무 가격 따라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하는 가격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지인이 장외 주식은 들고 있다가 상장만 성공하면 대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신빙성 있는 말이죠? 전혀 그러지 않는 말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누구나 장외 주식을 들고 가면 대박 난다면 모든 사람이 장외 주식을 해야겠죠. 장외 주식은 상당히 리스크가 하이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상장만 하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이 장외 주식을 얼마만큼 적정 주가에 편입해서 상장에 지른 그 차익의 금액을 이익을 내는 시장이 바로 장외 주식 시장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기업의 가치가 정말 낮게 평가된 기업을
오래전에 구입해서 상장 났을 때 그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상장만 한다고 모든 것들이 다 일사천리로 풀리는 건 아닌지라 이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이어서 다음 질문 열어보겠습니다. 최근 주가 움직임이 제일 좋은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앞서 마녀 공장이라는 마녀 공장. 주식이죠. 화장품 관련주가 뜨면서 비상장 주식에 있는 APR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죽었던 네이처 리퍼블릭 또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 관련들이 바짝거리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익성만 개선되고 새로운 제품들이 히트만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APR이라든가 또는 정말 저평가되어 있지만 지금 가격이 예전에 한때는 16만 원가 같던 주식이 네이처 리퍼블릭입니다. 이 주식이 현재 지금 2,000원, 3,000원대에 있다면 다시 한번 이 회사를 곰곰이 살펴보시고 이 회사의 가치가 미래의 가치가 있고 기본적으로 오너 정윤호 회장의 이 화장품을 보는 신화적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다면 다시 한번 네이처 리퍼블릭 저평가에 편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 쪽, 마녀공장의 선전에서도 힌트를 얻어주셨습니다. APR이라든지 네이처 리퍼블릭이라든지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리하고요. 오늘은 이 플랫폼 관련해서 KOTC, 코넥스 대체 어떤 차이가 있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강의 준비했거든요. 바로 만나보시죠. 근데 솔직히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 방송 꾸준히 시청하셨던 분들이라면 KOTC에서 장외주식 거래하는 건 압니다. 근데 코넥스는 또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은 KOTC 전에 코넥스가 먼저 있었습니다. 이 중소기업 활성화법을 위해서 네. 기본적으로 코넥스 시장이 먼저 등장을 했고 그 뒤에 등장한 게 바로 KOTC 시장입니다. 그러나 KOTC나 코넥스가 바로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공식적인 곳입니다. 그리고 KOTC는 한국증권금융이죠. 우리가 보면 은행 증권연합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만든 게 이 사단법인입니다. 이 사단법인인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앞서 말한 코넥스는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만 상장이 가능한 시장이가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점입니다. 한쪽은 사단법인에서 운영하고 있고 한쪽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KOTC 시장이 요즘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거래소 코스닥과 동일하게 거래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KOTC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회사에 있는 주식들이 거의 코스닥에 또다시 상장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열려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코넥스도 거의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성장을 지원하고 있고 공시부담이 완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배 구조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코넥스의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전문 투자자만이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는 M&A 등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 코넥스 시장의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그전까지는 이 코넥스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예탁금이 필요했습니다. 예탁금들은 폐지됐지만 그래도 이 코넥스에 있는 종목이 우수한 종목들이 많이 없습니다. 투자하기가. 그러다 보니까 KOTC의 시장을 많이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OTC나 코넥스가 하나로 이 병합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저 이게 두 개 나눠서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KOTC 시장이 코넥스에 앞서 있고 KOTC 시장이 그래도 유망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개인들이 그래도 가장 많이 거래가 되는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하, 코넥스가 먼저 있었었군요. 관련해서 두 시장의 차이 열어봤으니까요. 잘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해 봤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조금 더 많이 궁금한 거 저희 Q&A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늘 많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 5시 30분은 장애 주식과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